네, 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손을 넘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박한식 교수님 좀 편찮으셔가지고 오랜만에 만나서 차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차기 대통령이 특히나 이제 한국 대통령 어떤 성격의 정부, 어떤 성격의 대통령이든 한국 대통령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가 이 주제로 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박한식 교수님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즐겁습니다. 다시 와서. 자, 오늘은 그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그럴까요? 전쟁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먼저 첫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한반도에서 가장 요즘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북에서 이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반응이 지금 알려진 거는 대북 제재를 취하는 조치를 취하는 거, 그다음에 대화를 촉구하는 거, 이 두 가지 현상만 봤거든요, 국내에서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그 분위기를 한번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주위에 제가 판단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된 생각은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 뭐 실질적으로 주는 거 없이 흥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회의에 참가하라 하는 것 가지고는 북에서 한 가지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시하자. 그런데 그게 무엇인가 지금 혼선이 돼 있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입장이 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군사훈련을 어떤 규모를 적게 한다든가 어떤 종류의 제재를 그 규모를 줄인다든가 또 취소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걸 이제 미국의 행정부에서 또 자문을 하는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할 때 지금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방향은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고민 중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방향을 잡았는데 그거 잡는데 이건 무슨 화성 17호를 날린다든가 이런 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놔둬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겠다. 웬 초음속 무기는 미국도 아직 없었어요.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 무기 개발해서 오히려 북한보다 미국이 뒤져서는 안 되겠다. 미국은 옛날 무기는 팔아먹고 군산복합체에 돈이나 버리게 했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데 상당히 소홀히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다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거고 아무리 해도 강대강으로 해가지고는 미국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것들을 다 강대강 하다가 보면은 경제 문제가 걸리지, 정치 문제가 걸리지, 미국이 움직일 때가 별로 자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 못하지 않아요?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이유도 있고, 국제적인 이유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이런 걸 다 종합해가 분석해 보면은 미국이 지상군을 보낼 수 없구나. 그 중에 북의 무기 개발하는 거, 그것이 다른 나라에도 무기 개발이 되도록 북에서 그걸 수출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이제 직접적인 미국의 안보 정책, 대한반도 안보 정책에 관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그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예. 관련한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2월 24일 이제 전면 작전이 시작됐죠. 한 달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대다수 국제 언론 그리고 한국의 언론들이 러시아의 부당한 침공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이제 규탄하는 입장의 보도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 해법 이런 논의는 뭐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러시아는 이런 입장이죠.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 그리고 비나치화를 위한 특별 군사 작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배경, 발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러시아가 이 얘기를 하는 두 가지 이유, 그거는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왜 들어왔느냐? 왜 침범을 했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크게 봐서 2차 대전 그리고 냉전 이때 상황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2차 대전에 히틀러 나치와 강한 독일군을 누가 붕괴시켰습니까? 결국 군사적으로 아주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이 소련입니다. 구소련이 그랬습니다.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이 자본주의 국가들이 똘똘 뭉쳐가 중국은 빼고 그게 몇 나라,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뭉쳐가지고 결국은 사회주의인 소련 연방 국가를 그 차별 대우를 하고 배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협력해서 평화 사업을 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런데 푸틴은 사실은 열강 국가도 같이 해서 평화 사업을 같이 했다고.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는 국제적인 경제 질서에 사회주의 경제를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외에는 자본주의로 발전시키려고 러시아도 그런 포부를 가지고 미국에 9.11 일어났을 때 러시아에서 원조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인도적인 원조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받지 않았거든. 미국과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은 결국 무엇에 말려 있냐면은 기독교 철학에 완전히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소리는 기독교 철학에 용납이 되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소련으로서는 자기는 2차 대전을 끌고 가고 승리시키는데 지대한 희생과 공헌을 했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유럽하고 미국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소련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심지어는 악마화해 나가니까 거기서 이제 푸틴은 옛날이 그립지요. 냉전 때 그래도 세계 절반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던 그 냉전 수십 년이 상당히 그리웠어요. 그래서 이 근래 와서는 냉전 상황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유럽의 자본주의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들이 소련을 자꾸 빼돌리고 이렇게 하거든. 그런 데다가 그치지 않고 소련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들, 사회주의 국가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끌고 가거든. 그래서 많은 나라가 지금 나토에 들어갔어요. 6나라인가 이렇게 들어가 붙지 않아. 그런데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걸 침을 줘서 예방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 이번 사태, 이번 정변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과 좀 다른 그 형태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음,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 그 거의 뭐 동맹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음. 실제 이제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정부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군사력 지원에 나서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 미국의 방식과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는 지상군을 보내면은 러시아에서 틀림없이 지상군이 또 옵니다. 그럼 지상군에 또 재래식 무기까지 해서 전면 정쟁 그게 나면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것을 미국이나 어느 나라도 그렇겠지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말할 수 없는 많은 인명이 피해되고 파괴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책임을 질 그런 용단을 할 수 있는 국가 원수가 없어요. 조 바이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3차 대전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참여 안 해야 되겠다. 이걸 이제 처음부터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는 미국 국내인데 국내에
지금 수십 년 동안 중동에 가서 실패했는 군사 역사의 경험이 있습니다. 시리아 같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이라크, 지금 이란도 지금 돼 있지만은 어느 하나 미국이 승리했다 이렇게 할 곳이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해외에 가서 미국 군인들의 인명을 손상시키는 거는 더 이상 우리가 용납할 수 못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옛날과는 달리 요새는 여론이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 사람이 지상군 가서 죽는 거는 우리가 용납 못하겠다 하는 이런 철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국내적인 요소, 미국의 정치인이 자기 선거를 염려 안 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거 또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 창패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지상군 파병을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됩니다. 해외 언론, 국내 언론들이 러시아 이제 침략을 이제 규탄하는 입장에서 보도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 8년간 그 진행된 돈바스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학살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눈 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내외 인권 단체, 뭐 사회 단체들도 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해서 벌인 그 학살의 뭐 실상이라든가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건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눈 감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학살도 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많이 했지요. 8년 동안. 2014년에 큰 정변이 일어났을 때 또 우크라이나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것만 덮어놓고 발표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한 거는 더욱 손도 안 댑니다. 지금 뭐 생화학 무기 뭐 그 민간 학살 했는데 우리 미국 한 거 보십시오. 월남 전쟁에서 우리 한반도 전쟁에서 미국이 한 거 보시오. 전혀 얘기를 안 하거든. 그런 거는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전쟁이 군사에 의한 전쟁이 아니고 프로파간다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와 미국이 중심이 되는 서방 국가들 이 두 세력 사이에 프로파간다 전쟁, 프로파간다 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100% 언론에서 푸틴을 악마화시키고 있지요. 이거는 불법적인 사람, 비인간적인 사람, 그런 악마적인 존재라고 지금 다 되어 있거든. 그 대신에 크레물린에서 바이든을 어떻게 보느냐, 이 나토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는 하나도 보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크레물린에는 자기들 국내 보도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문 정권이나 우리 정부에서는 두 쪽 얘기를 공평하게 다 드려야 됩니다. 옳은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프로파간다 전쟁이다 이렇게 봐주면 좋겠고 어떤 프로파간다를 사용하느냐 그게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프로파간다, 정치 이념적인 프로파간다, 경제 이익적인 프로파간다, 여러 가지 국제 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파간다, 뭐 그런 프로파간다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요리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실을 알아내야 됩니다. 진실을 알아내고 그 진실의 자료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어느 나라든지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프로파간다 워라는 개념을 제가 던졌습니다. 정부가 이게 네. 초기에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기름값 오르고 뭐 그런 영향이 좀 있는데 한국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그걸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논지와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미국의 그 입장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수십 년 동안 예, 길들어져 와 있었단 예, 말이죠. 예. 또 그것이 시민사회 단체들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균형 잡힌 시각, 입체적인 시각, 그리고 사실관계를 좀 다양하게 확인하는 기본 태도의 출발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옳습니다. 그게 제일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책을 세울 때 결론을 먼저 앞장 세워놓고 결론에 맞춥니다. 그러면 안 돼요. 결론을 모르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옳다. 미국이 하는 거는 지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실이 안 보이잖아요. 미국에서 한 짓이나 우크라이나가 지난 8년 동안 한 짓이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연구와 또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가야지 결론부터 먼저 앞세우면 안 된다. 우리는 결론부터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금 평화로 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해결책이 없는데 유일한 해결책 가능성은 분단을 시키는 겁니다. 동부와 서부, 동부는 친러시아, 서부는 친나토, 우리가 남북이 분단된 것처럼 외세에 의해서 분단을 시키는 건데 그거 우리 경험을 70여 년 동안 봐서 보면은 분단되는 그날부터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비극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더 악화되고 해결책이 없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민족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분단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도뿐만 아니고 우리 민족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크라이나 그 전쟁 관련해서 아주 초보적으로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개 과정을 좀 보면서 다음에 또 필요하면 추가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